올여름은 극심한 폭염으로 적조 피해도 컸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출하 준비로 한창 바쁠 때지만 시장에 내놓을 물고기가 없다 보니 양식어민들의 아픔이 큽니다. 문제는 이 같은 적조가 매년 반복되고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적조의 원인과 방제 방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일부 해역에서는 적조가 남아 있습니다. 적조가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이 반복되면서 적조 유해 생물인 코클로디듐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됐기 때문입니다. 경쟁 조류들이 보통 번식을 억제시키는데 올해는 남부 지역에 비가 적게 오면서 코클로디듐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형성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유일한 적조 방제법으로 알려진 황토가 논란이 됐습니다. 황토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좋은 약도 과하면 탈이 난다고 하죠. 바다 및 생태계를 고려한다면 적정량을 살포하는 게 관건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네. 다만 황토 입자 하나가 적조 생물 한 마리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양을 쏟아붓는 게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그래도 아직까지 황토만한 게 없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황토의 효과와 적조 발생 시 대응책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적조띠로 핏빛이 된 바다. 대형 어선에서 황토가 살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지난 1996년부터 적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황토가 사용돼 왔습니다. 황토는 지난 2009년 적조 구제 방법으로 공식 고시된 유일한 물질. 황토 속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금속 성분이 코클로디듐의 얇은 세포막을 터뜨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터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바깥쪽으로 나와서 황토 입자하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 되는 것이 그 바닥으로 이렇게 제거가 되면서 적조가 제거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황토의 방제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립니다. 낮에 아무리 황토를 뿌려도 밤에 가라앉아 있다 되살아나는 적조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적조 생물을 가라앉히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은 또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시 피어오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유한 자원인 흙을 땅에서 바다로 옮길 경우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바다 생태계가 사막화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토 살포를 선진국에서는 아예 사용도 하지 않고 일본 같은 데는 금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육지에 있는 흙을 바다에 갖다 버리면은 이 육지에 있는 흙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비가 왔을 때 이 황토물이 쉽게 내려가지고 육지에 계속해서 토양이 줄어들고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토양이 계속해서 이제 깎여 내려가는 거죠. 하지만 적조에 대처하는 데는 아직까지 황토만한 게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170여 종의 적조 구제 물질이 개발됐지만 현장에 쓰이려면 경제성, 해양 생태계와 수산 생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아직 검증이 안 돼 황토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황토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해수 황토 살포를 사용해서 적정량을 살포하고 있고 그리고 먼 바다는 살포하지 않고 양식장 인근에 적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연안만 황토를 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해수 살포기로 미세입자를 교반시켜서 뿌리기 때문에 해류에 의해 분산되는 만큼 해양 생태계의 사막화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퇴적된다 하더라도 강한 파고 등에 의해서 먼 바다로 이동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친적되는 거는 무시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해의 가두리 양식장을 초토화한 적조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양식 어류를 방류하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상 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어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 살릴 수도 있는 고기를 이 적조로 인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 가두나 놓고 가두리 해가지고 우리가 참 본의 아니게 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고 고기한테 죄를 짓는 것 같은 어떤.
양식 어류를 방류하면 폐사 때와 동일하게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정부가 50%를 보상합니다. 나머지 중 일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민 부담률은 50%에 달합니다. 게다가 방류 대상도 7에서 8cm의 치어로 출하 대상인 성어는 제외됩니다. 적조로 인한 피해가 큰 이유는 높은 가격에 팔 성어가 집단 폐사했기 때문인데 치어만 보상해주다 보니 어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치어별 방류 보상가를 살펴보면 돌돔 160원, 쥐치 350원, 우럭 402원, 능성어 1,650원 등인데 이들 어종의 성어를 방류하지 않고 폐사하면 보상가는 돌돔 1,400원, 쥐치 3,280원, 우럭 1,880원, 능성어 15,890원입니다. 방류보다 폐사할 때 더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애써 기른 물고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해에 대비한 양식보험제도를 활용하면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연간 100만 원 정도만 보험금을 내면 나중에 1, 2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도 어민들의 보험 가입률은 22%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보험료의 70%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께서 양식 보험을 적극 활용하시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예보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적조가 오고 난 후에 방류나 폐사를 결정할 게 아니라 어민들이 미리 적조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옮길 수 있는 고기들을 옮겨 놓는다든지 도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조류 소통이 좋고 수심이 깊은 데로 옮겨놨을 경우에는 성어, 치어 갈 것 없이 다 살죠. 적도라는 거는 오게 되면은 고기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제 받기 시작하는데 적조 오기 전에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는. 적조로 신음하는 바다. 사후 약방문식 대책보다는 환경재해를 줄이기 위해 적조를 유발하는 육상 오염물질을 줄이는 등 근본적인 노력과 어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양식장 물고기 방류와 관련해서는 예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보를 제대로만 해도 어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을 텐데 과학적인 예측이 정말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조는 자연 현상입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대처를 잘 하느냐가 관건인데 현재는 피해 복구 쪽에만 초점을 맞춰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두리 양식장은 물고기 밀집도가 높아 한 번 물고기가 죽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피해가 커지는 만큼 과학적인 예측 모델을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우리나라의 예측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는 질소와 인 등의 영양 염료의 양에 따라서 적조를 예측하는 가장 단순한 1세대 모델로 적조를 예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가장 발전된 4세대 모델의 경우 적조를 일으키는 경쟁 관계에 있는 생물은 물론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경쟁에서 살아남는 건데 이런 상황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연에는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생활의 부산물로 인한 부영양화, 거기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부작용이 더해지면서 이 자정작용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적조, 아마도 이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빨간 경고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윤용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